가라앉히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토픽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각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코멘트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에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아이템이 다루어져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순서 없이 생각나시는 대로 그동안 깊이 생각하셨을 테니까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개발을 포함한 바이오 제약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좀 더 넓게 보시죠. 헬스케어 섹터 봤을 때 형이 상하게 속하는 것과 형이 하하게 속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쭉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환자를 위해서 언맨 메디컬 리드를 찾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공헌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게 잊지 말아야 되지만 반면에 이제 제가 형이 하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연히 우리가 지금 뭐 학교에서 뭐 바이올로지를 어떻게 스터디할 것인가, 파마콜로지를 어떻게 스터디할 것인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으로서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논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매일매일 돌아가는 익스펜스는 어떻게 충당을 할 거고, 종업원들 임금은 어떻게 줄 거고, 연구자금은 어떻게 될 거고. 지금 대부분의 경우 그럼 100%, 뭐 물론 이제 바이오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워낙 그 산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부분 그런 돈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충당이 되는데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형이 하학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이걸 한 사업 혹은 산업으로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좀 바라보는 시각도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네, 저는 우리 한국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볼 때 업계분들이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정부가 어떻게 된다, 정부가 어떻게 된다, 정부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건 아마 그동안 자체 역량 내지는 자체 이제 토양이 없으니까 외부 출혈이 아니고 수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 기댔던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작년 뭐 중요한 전기를 저희가 잘 활용해서 이제는 이 외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보다는 이 우리 내부 생태계를 어떻게 키워나갈까 이런 그 자체적인 발전 제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면 IT 업계가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IT 업계가 창업자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돈을 벌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굳이 정부에서 뭐 드라이브를 안 걸더라도 뭐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약 바이오 업계도 뭐 제약업이든지 바이오업이든지 이제는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외부 수혈 중심의 논의에서 지금은 자체 조달 중심의 논의로 조금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에코시스템, 선순환 에코시스템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제목이 생각할 때 이걸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가 무엇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열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회사가 있겠죠. 큰 회사, 작은 회사, 시작하는 스타트업 컴퍼니까지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을 둘러싼 에코에서 키 엘레멘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제약 바이오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의료기도 그렇겠지만 개념 컨셉을 이제 처음 창안한 기초과학 기초연구자 뭐 대학 연구소 아니면 뭐 기업 연구원이든 이제 그런 컨셉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이해관계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컨셉을 상업화할 수 있는 창업가. 그렇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직접 창업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창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창업가의 자금을 대주는 모험 자본,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럼 그 뒤에 돈을 대는 뭐 LP들, LP를 감사하는 감사원, 이렇게 줄줄이 따라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만들어진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반 파트너들, 뭐 CRO가 될 수도 있고, 국내외 CRO 아니면 인재들, 그 지역에 와서 살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한 팩터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 엑시스를 할 수 있는가, 코스닥만이 길인가 아니면 외국처럼 M&A도 할 수 있는가, 대기업이 벤처의 기술을 빼가려고만 하는가 아니면은 M&A도 하는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문화적인 팩터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 하나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어우러져야지 사실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돌아가는 이제 생태계가 될 건데, 아직은 지금 마중물을 많이 붓는 단계고 이제 그게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단계라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승주 박사님 말씀을 약간 좀 재구성을 하면 저는 이제 크게 한 3개 내지는 4개 정도로 그 생태계 구성 요소를 좀 재구성해 보면, 우선은 이제 과학의 수요와 공급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본의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이제 법규 및 제도가 이게 굉장히 큰 틀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이 있다면 이제 인재풀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제 토양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의 과학 발전은 그동안 상당히 잘 이루어왔고 자본도 굉장히 그런 축적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제 인재풀하고 법제도, 법규 제도 같은 인프라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뭐 말씀하신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표준하고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일부 제한 요인으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한국 업체에 일을 할 때 또 관련되어 있는 뭐 스탁옵션 제도라든지 세법 이런 것들이 약간의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법규 제도 같은 부분을 또 재밌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